왜 한동훈이 분칠을 하냐? 이거는 그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영웅, 뭐 네 혼자 영웅이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 언어 표현에서 나오는 시기심과 질투심, 마치 무슨 저 모차르트 질투하는 살리에르 같은 느낌 안 드세요? 한동훈이 언제 영웅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리고 영웅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들에 대한 기망행위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극우들을 결집시키는 행보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또 이제 대항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라고 붙이는 세력들이 만약에 뭉쳐서 뭐 한동훈이든 이준석이든 안철수든 이런데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좀 대항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또 이렇게 약간 좀 갈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안철수, 한동훈 의원이 뭐 설전을 벌이니까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또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이 법정에서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평가한다. 뭐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치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건 누가 봐도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그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참 사실 이게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하나의 세력을 이뤄서 또 장동혁을 몰아내고 국민의힘을 그렇게 대안인 수권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영혼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 많은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요 주자들 간의 분열이라는 평가들이 꽤 있습니다. 뭐 이제 이 대표는 왜 이렇게 또 안철수 의원이랑 또 이제 싸우고 하다가도 또 이제는 또 편을 들어주고 뭐 한동훈이라는 한동훈을 계기로 뭐 이제 이런 행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부들 작은 경쟁에 몰두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대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런 거를 컨트롤하고 조율하고 이 각 진영을 넘나들면서 뭐 큰 어떤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예전 같으면 뭐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분이 한때 친박이었다가 멀박이 됐다가 그런데 또 이제 박근혜 이 대선 이겨야 되니까 돌아와가지고 이제 선거를 지휘했다가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됐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이제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진영 내에 작은 진영으로 흩어져가지고 그런 작은 이해관계들에 몰두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갈라져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뭐 감정 분출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진 없는 그 정치의 한계 같은 거를 지금 국민의힘이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다고 보는데 중진 없는 정치. 예전 같으면 그런 네. 중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부에 이런 계파 이런 거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네. 혹은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포지션에서 그걸 넘나들면서 조율하고 보수의 큰 대의를 위해서 혹은 큰 승부를 위해서 뭘 하는 지금은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사람을 아무리 생각해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현역 의원 중엔 더더욱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저는 벌어지는 거라고 보고 뭐 옛날 용어로 얘기하면 어른이 없는 거죠. 근데 뭐 어른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좀 전략적인 그런 목적의식이 뚜렷한 네. 그런 보수의 전략가나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가지고 이제 저런 이전 투구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 네. 지금이 기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지방선거에서 보수가 좀 견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여지를 국민들이 준 거고 해봐라. 네. 근데 여기서 똑같은 모습 보이고 뭐 장동혁 대표 저렇게 뭐 장애투쟁하고 돌아다니고 재명아 나랑 싸우자. 그러니까 이따위 짓을 계속하면 지지율 빠지고 폭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당권 경쟁 때문에 내부가 조금 이제 균열돼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보안수 사건 문제 가지고 이제 국민 여론이나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모습을 특히 이제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보이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야당한테는 정치적 기회고 여기서 합리적으로 당 내부를 쇄신하고 외연을 확장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거든요. 당분간 선거도 없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은 제가 보기에 아이고 니네는 안 되는구나. 윤석열이나 니네나 뭐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그런 것들이 수치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 뭐 사실 국민의힘 지지율 지선 끝나고 반짝 올랐다가 이제 쭉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사실 뭐 이제 선거가 끝나니까 사실상 이제 자기 권력을 탐하는 본색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뭐 자유롭게 이제 선거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게 양당에서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는 뭐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의원이 저 얘기하는 건 전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안철수 의원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증언을 했을 때 나머지 반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진실이 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이 법정에서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평가한다라고 얘기한 건 그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안 맞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또 이 개혁신당 쪽에서는 이제 또 한동훈 의원에 대한 또 이렇게 뭔가 감정이랄까 이런 게 좀 뭐 좋지는 않구나라고 느끼는 게 뭐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제 어제 뭐 이제 이준석 대표 한동훈 의원 사이가 뭐 그래 나쁠 이유는 없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뭐 이제 한동훈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협력 대상이라기보다는 경쟁 대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평가를 했고 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축출되는 과정에서 친한계라 불리는 분들이 사실 힘을 보탰다.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는 사실상 뭐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 너네 탓이다 뭐 이런 얘기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뭐 분치를 한다. 왜 한동훈이 분치를 하냐. 이거는 그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영웅, 뭐 네 혼자 영웅이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 언어 표현에서 나오는 시기심과 질투심, 마치 무슨 저 모차르트 질투하는 살리에르 같은 느낌 안 드세요? 보면은 아니 누가 한동훈이 언제 영웅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리고 영웅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까? 뭐 의총에서 온갖 욕설 퍼부어가면서 쫓아냈지 않습니까? 무슨 영웅이었어요? 1년 넘게 그냥 온갖 욕설 들으면서 너 때문에 윤석열이 너 때문에 비상계엄한 거야. 이래가면서 그런 욕까지 들어가면서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세상이 달라지고 비상계엄이 잘못되고 윤석열은 탄핵당해도 마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이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야 한동훈 너 혼자 영웅놀이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웅이 아니라 역적을 만들어 놓고 그 역적 소리를 들을 때는 입도 뻥끗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태도를 저렇게 바꾸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들에 대한 기망행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야, 이게 참 이게 한동훈, 이준석, 요것의 고리라는 감정의 고리 상당히 깊은 것 같아요. 이게 두 분, 양쪽 당대에 계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이게 되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다음 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 개혁신당 정의안 부산시당 후보의 이런 자작극 논란, 요게 사실상 또 하나의 또 정치에서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큰 궁금증은 이거예요. 왜 사실 개혁신당이 부산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은 없는데 사실상 왜 이런 자작극 쇼까지 했을까? 요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뭐 그분이 1점 몇 프로인가 얻었잖아요. 네, 근데 그 자작극 한다 그래서 그럼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 저런 선거에 나갈 만한 준비나 자질이나 이게 안 된 사람을 어떻게 보면 공천하고 검증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개혁신당한테 있는 거죠. 관리도 안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알지 않았냐 개혁신당이네 솔직히. 그러나 유지한 거 아니냐. 네. 뭐 이 의심이 있잖아요. 한동훈 의원도 그런 의심을 제기를 했고. 근데 개혁신당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몰랐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가져올 파장이라는 게 국정원까지 개입이 됐는데 알면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묵인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또 거꾸로 니네가 오히려 배후에서 그렇게 부추긴 거 아니냐 국민의힘을 향해서.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걸 부추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에서 득이 뭐가 된다고. 물론 단일화 시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선거에서 비일비재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후보가 당과 상의 없이 단일화 협상을 했다. 뭐 그건 이제 당 입장에서 보기엔 좀 괘씸한 사안이고 그것 때문에 정의한 후보하고 개혁신당 사이에 긴장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뭐 그 모든 얘기를 다 검토해도 왜 저런 자작 쇼까지 벌였을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약간 어린애 같은 치기. 그럼으로써 뭔가 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뭐 이런 거의 발로가 아닌가. 딱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단순한 호승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의안이라는 사람이. 그러나 어쨌든 개혁신당은 지금 위기예요. 네. 저런 일들의 누적으로 인해서 처음에 어쨌든 종류가 다른 정당을 통해서 보수를 바꾸겠다 이런 그 취지가 다 퇴색됐고 지금 남은 거는 공당의 거버넌스나 의사결정 구조나 체질이 아니고 그냥 이준석 사당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사실상. 네. 그러면 여기서 길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국민의힘과는 다른 그런 미래가 있는 청년들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면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길로 가든가. 정말 대한정당으로. 네. 근데 이준석도 다음에 재선해야 되겠고 천하람이도 재선해야 되겠고 비례대표도 좀 내야 돼. 자기 세력도 늘려야 되겠고 그러면은 큰 틀에서 보수통합이나 국민의힘의 이
정치적 자장과 합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독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후보 200명 내는데 1명 당선됐어요. 그것도 간신히. 이준석 후보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원외 정당이 된 정의당도 6명이 당선됐습니다. 조국 혁신당 그렇게 욕먹어가면서도 한 40명 됐고 진보당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개인의 경쟁력만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듯이 이준석 개인의 티켓 파워만 남은 정당이에요. 그러면 저걸 유지할 건지 아니면은 과감하게 어쨌든 그 한계, 실험의 한계를 인정하고 네. 다시 본류에 합류할 건지 조만간 저는 그 결단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준석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데 왜냐하면 과거에 저는 이준석 36살에 영선에 당대표 나왔을 때 제가 아주 맹렬하게 지지했던 사람이거든요. 야, 이거 보수가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네. 제 나이 때 또래들도 엄청 지지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지지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은 계속 실망의 일변도인데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 정치인 이준석이 가장 능한 것은 갈라치기와 맞불이에요. 이걸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30 남성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2030 여성들을 공격해. 네. 그래서 그 갈라치기를 통해서 한쪽을 막 극대화하는 표를 얻는 그런 방법이 선거 때 선보이더니 성상납 의혹과 입막음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건 이런 것들은 왜 나를 쫓아냈어? 라는 걸로 해서 다시 덮어버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작극 테러가 논란이 되는데 아니 단일화 시도를 그걸로 뒤집으려고 그걸로 맞불을 지름으로써 이거를 덮어버리려는 이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그런 그러니까, 시도의 차원이라고 보세요? 네. 본질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그거를 다른 것들을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이걸 덮어버리려는 아주 오래되고 낡은 상투적인 정치판에서 있던 수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고 4월 27일 날 자작극 테러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 얘기한 대로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이거는 상당히 이 사람의 자질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부산 지역에 있는 사실 공천을 거의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준재벌이야. 병원 재벌이야. 그런가요? 네. 병원 재벌이죠. 그리고 무슨 건설회사와 병원을 같이 하고 계시고. 근데 무슨 그린닥터스라는 봉사단체에 있는 이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공천을 받고 간호부장이 비례 1번을 받고 이런 것들을 보면 누가 봐도 야, 공천권을 싸그리 다 넘겼구나. 그리고 그 아들 수없이 정치적인 논란이 있었던 뭐 학력 논란도 있었고 이랬던 사람이 입당한 지 뭐 1년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1년도 안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사람은 부산시장 후보를 줬어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밝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항의해서 부산에서 당협위원장들이 다 사퇴했어요. 개혁신당. 나 못하겠다. 이게 뭐냐. 그리고 청년들도 무더기로 탈당해서 거의 부산은 지금 그 전멸 상태예요. 지금 개혁신당은 이런 일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는 무슨 뭐 국민의힘에서 무슨 단일화 시도를 했어. 이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무슨 음모를 꾸민 배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마치 지금 무슨 국회에 자기는 국회에 가면서 당사로 오라고 한 건 한동훈이니까 한동훈이 영웅놀이 한 거야. 이런 식의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논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글쎄 이거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